혹시 공무원의 안정성과 또 국가 핵심 전략을 책임진다는 특별한 사명감,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직업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미션은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 전차 정비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합격을 위한 완벽한 전략 가이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작전은 총 5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우리가 맡을 임무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합격까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단계별 로드맵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필기 시험과 최종 면접을 돌파할 비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과했을 때 주어질 보상과 미래 전망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차 정비 군무원의 임무. 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차 정비 군무원, 이걸 그냥 단순한 기술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주력인 전차와 장갑차의 정비, 수리, 관리를 총괄하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군 기갑 장비의 전투력을 항상 최상으로 유지시키는 국방의 핵심 인력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K1, K2 전차의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을 다루는 정비는 물론이고요. 수많은 고정밀 부품들의 재고를 관리하고 또 크레인 같은 특수 장비도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정비 일지나 수리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까지 맡게 되죠. 정말 다재다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합격 로드맵으로 넘어가 보죠. 지원서 접수부터 최종 임용까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2025년 일반 채용 일정을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한 타임라인이 보이죠? 보통 4월에 공고가 뜨고 7월에 필기시험, 9월에 면접을 거쳐서 11월부터 최종 임용이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지금이 바로 전력을 세우고 도전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본 시험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영어 성적과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에요. 구급 기준으로 영어는 지텔프 레벨 2 32점 이상이나 토익 470점 이상이 필요하고요. 한국사는 하는검 4급 이상을 따야 합니다. 특히 많은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점수를 만들기에 유리한 지텔프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곤 하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자격증이에요. 건설기계 정비나 자동차 정비 같은 관련 자격증은 필수 응시 요건인 경우가 많고요. 이게 있으면 필기 점수의 무려 3%에서 5%의 가산점을 줍니다. 사실상 합격생 대부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매년 공고가 나올 때마다 정확한 자격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가장 큰 산이죠. 필기시험 공략법입니다. 체계적인 4단계의 학습 계획으로 합격 가능성을 확 끌어올려 봅시다. 가장 효율적인 공도 신선은 이렇습니다. 1단계, 일단 영어, 한국사, 자격증. 이런 것부터 먼저 다 끝내서 심리적인 부담을 싹 덜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수험생들을 가장 괴롭히는 과목, 바로 국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기술 과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 기출문제 풀이로 실전 감각을 최상으로 만드는 거죠. 이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국어 공부랑 기술 과목 공부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라는 거예요. 국어는 진짜 세세한 문법, 어휘, 규범 같은 걸 파고드는 암기와의 전쟁이라면 기술 과목은 기계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이걸 실제 정비 상황과 연결시키는 통합적인 사고가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두 과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한다? 그럼 효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술 과목은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선 자동차 공학과 자동차 정비는 별개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의 과목처럼 묶어서 공부해야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원리, 즉 왜에 해당하는 공학을 먼저 공부하고 방법, 즉 어떻게 해당하는 정비를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만 이해가 안 될 땐 엔진 작동 영상 같은 걸 찾아보세요. 복잡한 구조도 훨씬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선 계산기 못 씁니다. 마력이나 오매 법칙 같은 기본 공식은 반드시 손으로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바로 최종 면접입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최종 합격 점수는 필기 50%, 면접 50%, 정확히 반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필기 점수가 높아도 면접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커트라인에 겨우 턱걸이 했어도 면접 하나로 대역 전극을 써서 최종 합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단계죠. 그럼 면접관들은 대체 뭘 볼까요? 평가 기준은 크게 이 5가지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태도나 성실성 같은 인성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뭘 준비해야 할까요? 당연히 K1, K2 전차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은 깔끔하게 정리해두어야 하고요. 내가 뭘 해봤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비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공직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격오지 근무도 괜찮은지 같은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질문에도 대비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정말 국방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 진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후의 삶, 전차 정비 군무원의 혜택과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근무는 주로 디갑부대 정비고나 야전에서 하게 됩니다. 혼자 하는 일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안전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공무원의 안정성과 군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린다는 점이죠.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나 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고 주택 지원이나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업 안정성은 단연 최고 수준이죠. 전차라는 장비가 있는 한 정비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또 이 분야에서 계속 경력을 쌓으면 기갑 장비의 최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이 미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일까요? 혹시 기계나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셨나요? 군복무를 기갑 부대에서 하셨나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를 직접 내 손으로 다루는 일에 희열을 느끼시나요? 안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으로 직접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싶다는 뜨거운 동기가 있으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볼트 하나하나를 직접 조이며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